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학습관리 시스템 교수자 교육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주요 사항만 간단하게 시간 좀 최대한 짧게 해서 2022학년도 1학기 이러닝 셀 강좌 기타 이제 블렌디드 강좌 운영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육을 맡게 된 에듀테크 지원센터 송문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이제 학습관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본인 강좌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강좌에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학습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이제 저희 에듀테크 지원센터의 안정원 선생님께서 내용 기재해 주셨는데요. 이제 교육 진행 후에 이제 만족도 조사를 제출해 주셔야지 정년보장 교수님 그리고 교육전담 교수님, 외국인 전임 교수님에 대해서 업적 평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꼭 만족도 조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관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학습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바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포탈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경성 포탈로 먼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서 교직원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서 교직원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요. 교직원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은 이렇게 교수 포탈 페이지가 표시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중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학습관리 시스템 가로하고 LMS라고 기재된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학습관리 시스템 경성대학교 E클래스라고 하거든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우측 상단에 LMS 바로가기라는 노란색 버튼이 통합 로그인 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실 겁니다. 만약 여기에 통합 로그인 LMS 바로가기가 나타나지 않고 통합 로그인, 일반 로그인 두 개 버튼으로 나눠서 보인다 하면은 그거는 포털을 통해서 이동하신 경우가 아니라 바로 해당 페이지로 이동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포털을 통해서 로그인하신 다음에 아까 우측 하단에 있는 학습관리 시스템 버튼을 누르셔서 페이지 이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학습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 그리고 윈도우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크롬 브라우저도 포탈에서 인증서 로그인하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꼭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함께 이제 웹 브라우저를 직접 화면 공유를 해서 보시면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시제적으로 학습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로그인 버튼이 있고 LMS 바로가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 로그인에 LMS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교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시게 된 화면은 대시보드라는 화면입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에 운영 중이신 교과목이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페이지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담당하신 강좌가 나타나게 되는데 혹여나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담당한 강좌가 안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탭들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좌측에 파란색 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순서대로 사용 계정, 대시보드, 그리고 과목, 캘린더, 메시지함, 그리고 이용 안내에 대한 그런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하단에 있는 과목, 책 모양으로 된 아이콘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담당하신 강좌 명단이 나타나고 그 하단에 모든 과목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 학기에 운영 중인 교과목 그리고 지난 등록이라고 해서 지난 학기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면 2021학년도 2학기까지 운영했던 교과목 명단들이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되고 과목명과 그리고 기간으로 해서 어느 학기에 진행됐고 본인의 역할이 교수자인지 조교인지 그런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15대에는 실제적으로 이번 학기에 담당하는 강좌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거기에 표시가 안 됐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강좌명이 있고 강좌명이 있고 그 옆에 별 모양으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별 모양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아니라 투명한 별로 되어 있다 하면은 해당 강좌는 대15대 표시가 되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대15대 표시되기 위해서는 이 별 모양을 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노란색으로 색인이 되고요. 그거를 대시보드로 가면은 표시되지 않던 과목도 대시보드에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 강좌가 확인이 안 된다 대시보드에서 할 때는 과목에서 과목명 옆에 별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할 일이라고 표시된 메뉴들이 보이실 겁니다. 네, 할 일이라는 메뉴는 이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강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강하는 강좌에 대해 가지고 기간이 언제까지 기간이 도래하는 과제라든지 수업 영상에 대해서 이때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시간과 이제 어떤 주제, 과제나 영상인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도래할 과제에 대해서 일정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좌측 메뉴 중에 캘린더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캘린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하는 강좌에 대해 가지고 뭐 과제나 이런 게 있다 하면은 어느 일정에 이때 과제가 시작된다, 또 이때 과제가 마감된다. 라는 거를 표시하는 그런 메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한눈에 달력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메시지함 기능입니다. 메시지함 기능은 사실적으로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시지함은 이 해당 담당하신 과목에 대해 가지고 전체 학생이나 또는 특정 학생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만약 이 학생이 이제 교수님께 메시지로 문의를 했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그냥 편지함 형식만 나타나는데 만약 학생이 문의를 했다 면 여기에 숫자가 뭐 1이 되든지 그 이상의 숫자가 표시되면서 몇 통의 문의가 왔다라는 걸 바로 확인 가능하시고요. 여기서 이 학생과 주고받는 메시지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메시지 내용을 읽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통미각기 옆에 회신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답변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학생에게 내용을 다시 작성해서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진태 교수님께서 채팅으로 문의 주신 내용이 대시보드를 학생들도 볼 수 있는지 캘린더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학생들도 동일하게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대해서 대시보드로 한눈에 볼 수 있고 캘린더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는 내용을 캘린더에 기재하는 게 아니라 과목에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과목 안에서 기재한 일정이 있는 과제나 그런 부분이 캘린더로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육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메시지함에서 학생이 문의가 온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줘서 답변 내용을 기재하고 혹시나 파일을 첨부해 주고 싶다 하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핀 모양 아이콘을 누르셔가지고 파일을 첨부해서 같이 보내기를 통해서 답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답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먼저 메시지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중앙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연필 모양 아이콘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새 메시지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메시지 보내실 때는 먼저 과목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과목에 있는 학생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선택하시고 받는 사용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우측에 주소록 모양 아이콘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 과목에 속한 전체 대상자에게 할지, 이 과목의 교수자에게 할지, 또는 이 과목에 속한 학생에게 할지를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학생에게 하고 싶다, 특정 학생에게만 하고 싶다 하면은 학생을 누르신 다음에 그 학생 이름을 누르시면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메시지 보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과목에 속한 학생 전체에게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학생을 누르시고 학생에 속한 전체 누르시면은 그 과목에 학생으로 소속돼 있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에 제목을 기재하시고 메시지에 내용을 기재하시면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집단별로 일괄로 보내지 않고 각각 개별로 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각 수신자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기 이걸 체크해 주시고 메시지를 발송하시면은 전체 대상 메시지가 가는 게 아니라 학생 개별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보내게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도 동일하게 파일 첨부도 가능하다라는 점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이렇게 메시지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또 이어서 이용 안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안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러닝X라고 해서 러닝X는 저희 LMS의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자 매뉴얼이 이제 PDF로도 있고 그리고 동영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교수님께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교육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용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센터로도 문의 주시면은 LMS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또한 이렇게 학습자 이용 안내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용 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또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문의 게시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의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페이지에 문의를 주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문의 글을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확인해 가지고 답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의를 주실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글쓰기라고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문의 주시고 싶은 거에 대한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셔가지고 혹시나 첨부할 이미지도 있다 하시면은 파일 선택하셔가지고 해당 이미지도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저장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홈에 어떻게 접근하고 거기서 어떤 메뉴들이 있고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크게 모든 과목이랑 대시보드 두 개로 접근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수님께서는 이제 가장 처음 페이지인 대시보드에서 과목에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과목들은 각각의 카드 형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별명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 강의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좌측에 있는 메뉴 그리고 강의명 그리고 강의에 대한 메뉴에 대한 주요 내용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아까 대시보드와 동일하게 할 일이 있고 예정도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주로 다른 상세한 메뉴들이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우선 우측 메뉴들 보면은 여기서 주로 사용하신 메뉴는 교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신 메뉴는 크게 두 개다라고 보이는데요. 새 공지와 학생 화면 보기 이 두 개 메뉴입니다. 새 공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공지 메뉴로 가셔가지고 공지글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공지까지 가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바로 새 공지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바로 학생들에게 바로 안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공지 제목과 공지 내용을 작성하셔가지고 바로 안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지글 제목 그리고 내용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파일을 첨부할 게 있다 하시면은 하단에 첨부 파일 선택해서 파일 선택해서 뭐 이미지나 한글 파일이나 PDF 이런 걸 학생들에게 같이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크롤 내려보시면은 이 교수님께서 공지를 제공할 때
바로 제공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 학생들이 보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공하는 옵션이 바로 공개 예약이라는 옵션입니다. 공개 예약을 체크하시면은 공개 시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2022년 2월 16일 10시 47분 오전 10시 47분 이후에 학생들이 보게 하고 싶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싶다. 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일정을 설정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공지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 공지사항은 2월 16일 오전 10시 47분까지 사용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지 메뉴에 가보시면은 동일하게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지글이 올라가는 걸 확인 가능하신데 우측에 delayed until 해서 특정 시점이 나와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는 홈 화면에서 우측에 보시면 학생 화면 보기라고 안경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학생 모드로 로그인된 이라고 보라색으로 테두리가 나타난 거를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지를 눌러보시면은 아까 이제 저희가 작성한 글이 아닌 그 전에 올라간 내용만 확인 가능하고 아까 저희가 이제 47분부터 확인 가능하게 하겠다 한 글은 여기서 표시가 안 되는 거를 내가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47분이 되어야지 여기 공지사항에 글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지를 작성하고 만약 공지를 잘못 적었다 할 경우에는 공지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편집이라고 연필 모양 아이콘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연필 모양을 누르신 다음에 내용을 뭐 수정한다든지 해서 저장해 주시면은 다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학생들에게 공지사항에 마지막으로 작성한 글이 안 보였지만 지금은 47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금 작성한 글이 나타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 점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내용을 확인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파란색 점이 나타나고 없어진다라는 점. 지금 방금 확인했기 때문에 파란 점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학생 모드를 확인하셨고 이거를 종료하고 다시 교수님으로 돌아와야지 또 과목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학생 모드에서 모든 게 확인이 됐다 하시면은 꼭 우측 하단에 학생 화면 보기 종료를 꼭 눌러주셔야지 다시 교수님께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홈 화면과 공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이어서 강의 콘텐츠 메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하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제공하는 주요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에 이러닝, 셀, 그리고 통합인성 담당하신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교과목 콘텐츠나 퀴즈, 보조자료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는 저희가 강의 콘텐츠 메뉴에 지금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 이렇게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구간이 이제 1부터 15까지 박스로 구분되어 있는 거를 확인 가능하신데요. 먼저 이제 상단의 초록색 체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좀 약간 수정을 가했는데 이런 식으로 초록색 체크가 되어 있는 버튼이 있고 빨간색으로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나타내는 바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주차를 나타내는데요. 이 주차에 대해서 공개를 할지 비공개를 할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닝이나 셀 이런 원격 수업 녹화 강의에 대해서는 주요 장점으로 결국 이제 학생들이 언제든지 복습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장점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는 항상 공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2주차 같은 경우에 지금 금지 표시 그러니까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 처리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스크롤을 직접 내려서 2주차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0, 2가 적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2주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2주차에 비공개라고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공개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공개가 돼서 모든 주차가 초록색으로 버튼이 초록색 체크 버튼으로 되어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주차에 대한 박스가 이런 식으로 녹색 테두리가 된 박스가 있고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두 개가 나타나는 바는 녹색으로 된 박스는 주차에 대해서 컨텐츠가 올라가 있는 주차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박스는 주차에 대해서 콘텐츠가 아무것도 올라가 있는 게 없다라고 구분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나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콘텐츠, 퀴즈, 볼자료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거고요. 3주차 같이 점선인 박스는 주차에 대해서 그 어떤 영상이나 콘텐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레이아웃 부분에서 모든 주차 접지, 주차 학습 기간 일괄 변경, 주차 일괄 삭제 버튼이 확인 가능하실 건데요. 또 이어서 주차 추가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바는 이제 모든 주차 접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크롤 내리면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모든 주차가 다 차식 페이지까지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주차로 바로 가서 하기에는 스크롤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접어서 특정 주차를 눌러서 열어보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아까는 열려있던 주차들이 이런 식으로 드롭다운 형식으로 다시 닫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거고, 만약 나는 이 주차를 열어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 주차에 있는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주차 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들을 열어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 학습 기간 일괄 변경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캘린더 모양 아이콘으로 된 버튼이 보이실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에 대해서 일정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저희 일러닝이나 셀 이제 통합인성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규정상 정해져 있는 학습 기간,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에 따라서 특정 요일, 특정 시간별로 시작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간별로 일괄적으로 입력을 해뒀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수정하는 버튼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차 시작일을 설정하고 주차 시작일 간격을 설정하고 출석 인정 기간 간격을 설정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지각 인정 기간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일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교과목에 대해 가지고 일주일이라는 긴 출석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 기간 내에 학습만 완료하면 출석 인정되기 때문에 지각이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출석 인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일괄적으로 결석 처리가 된다. 그래서 이러닝은 출석과 결석 두 개로만 나눠져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인정 기간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주차 일괄 삭제라는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이 버튼은 되도록 안 누르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이걸 누르게 될 경우에는 생성된 주차를 일괄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기가 진행 중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한 기록도 함께 다 소멸되고 이는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보실 때 누르시면 일괄 삭제할 경우 학습 요소가 전체 삭제되며 학습 기록은 다시 복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동의할 경우에는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동의합니다를 여기에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삭제하지 않도록 보존하도록 그대로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 추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저희가 다 생성을 해뒀지만 만약 특정 주차가 또 추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할 경우에 주차 추가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지금까지 생성된 거 이후에 주차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명은 교수님께서 임의로 수정도 가능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학습 인정 기간이라는 박스가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용될 버튼인데요. 보시면은 마감 일시, 열람 시작 일시, 열람 종료 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 시작 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학생들이 이때부터 이 주차에 대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열람 종료의 시는 이때 이후로는 못 보게 하겠다. 마감일 시는 이때 이후로 보면은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마감일 시와 열람 종료일 시,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열람 종료일 시는 이후로는 열람이 불가하게 하겠다. 마감일 시는 이후로는 출석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열람 종료일 시는 되도록이면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요. 마감일 시만 보통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 전까지도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보통 열람 종료일 시는 기재하지 않는다. 마감일 시는 출석 인정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뭐 예를 들어서 1주차 화요일 17시부터다 하면은 2주차 화요일 16시 59분까지 해서 열람 시작일 시는 이렇게, 마감일 시는 이렇게 기재한다 해서 저장하면은 생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꼭 시각 인정 기간은 체크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 해서 저장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16주차가 생성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생성하셨으면은 이제 나타나는 박스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주차를 생성하시면은 나타나는 박스에서 주차의 제목이 있고 공개 버튼이 있고 차시 추가 버튼 그리고 점 3개가 나열된 부분 차시 페이지 그리고 기타 메뉴들이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주차 제목은 통상적으로 이제 몇 주차 이어서 생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교수님께서 이 주차 제목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를 바꾸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계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점 3개가 아래로 나열된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주차에도 있고 차시에도 있고 페이지에도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서 편집을 눌러주시면은 아까 주차에 대한 기간 설정하는 메뉴 있잖아요. 여기에 주차명을 수정할 수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기말고사로 꽂히고 싶다 하실 경우에 기말고사로 꽂힌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은 이렇게 16주차가 기말고사로 연결된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이제 차시 추가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차시는 학점만큼 해당 과목의 학점만큼 생성하는 게 통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이제 셀 과목을 제외하면은 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은 3학점, 일반 교양 과목은 2학점으로 배정되는 게 통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교양 과목이 2학점이다 하실 경우에 차시 추가를 하셔가지고 2차시까지 생성하셔가지고 컨텐츠를 올리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근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시를 이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차시가 2개가 있다 하면 페이지도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는 통상적으로 차시의 한 페이지만 해서 컨텐츠를 올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주요 기능에서 이제 가져오기, 동영상, PDF 파일, 소셜미디어, 웹링크, 텍스트, 그리고 과제 퀴즈, 토론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커먼지 가져오기 나중에 설명드리고 동영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영상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그런 기능이고요. 다만 이제 동영상을 올리실 때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환경이 PC일 수도 있지만 모바일, 태블릿 등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 올린 영상을 올리자마자 학생들이 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의 여러 학습 환경을 위해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인코딩하는 과정이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은 이제 통상적으로 영상의 길이만큼 좀 소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기간이 도래하자마자 바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도래하기 전에 미리 탑재를 해주셔야지 학생들이 학습 기간이 오픈되고 그때부터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영상을 올려주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한 PDF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제공하시는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파일들에 대해 가지고 PDF로 자료를 제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렇게 PDF 파일을 누르고 이제 올리고 싶은 파일을 선택해서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제 탑재하는 로딩 페이지가 올라가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로딩 바가 100%까지 올라가야지 이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파일에 대한 제목 그리고 내용을 기재해서 학생들이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인정 기간 같은 경우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지금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약 주차에 대해서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하면은 그 주차에 알맞게 기간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체크를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러닝X 스튜던트라는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설치하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했으면은 교수님께서 올리신 공지사항, 컨텐츠, 뭐 이런 부분,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탑재가 되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알림이 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발송할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안 나오고 싶다 하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은 그 어플리케이션 설치한 학생들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간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저장을 하실 때는 밑에 세 개 버튼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취소 버튼, 저장인 공개, 임시 저장 버튼이 보이실 건데요. 모든 저장은 이제 저장 N 공개를 누르신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 저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저장은 하지만 학생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비공개로 파일이나 컨텐츠 과제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 저장을 올렸는데요. 16주차 1차 시에 임시 저장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비공개로 올라간 걸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거를 공개로 바꾸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뭐 편집까지 가실 필요 없이 이 비공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로딩이 진행되면서 공개로 전환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파일을 보시면은 PDF랑 다른 점은 PDF는 말 그대로 PDF만 바로 제공할 수 있고 이걸 학생들이 눌러봤을 때 웹상에서 바로 그 PDF 파일을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PDF 탑재 방식의 장점이고요. 그 외의 양식 같은 경우에 뭐 한글 파일이나 이런 부분은 파일을 제공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말 그대로 PDF 외에 다른 파일들을 학생들이 제공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일하게 임시 저장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파일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PDF 파일은 공개로 되어 있고 제가 올렸던 교육 파일은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학생 화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강의 콘텐츠에서 16주차 가보시면은 PDF 파일만 확인되고 제가 이 파일로 올린 비공개 파일은 아예 확인조차 안 되는 걸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공개로 눌러줘야만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학습이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미디어와 웹링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다 하면은 뭐 통상적으로 소셜미디어로 알려져 있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안내하는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테드, 비메오 같은 동영상 주소에 대한 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보도자료 같은 개념으로 교수님께서 퀴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보도자료를 제공하실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PDF 보도자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메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 링크를 강의와 관련된 유튜브 링크를 보조자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유튜브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영상이 있으실 거잖아요. 해당 영상에서 이제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그 유튜브 영상에 대한 주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셔서 등록해 주시면은 그 유튜브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학습관리 시스템에서 바로 강의 보유자료로서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요. 다만 하나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강의 영상에 이어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유튜브 저작을 탑재한 사람이 만약 유튜브 영상을 내린다든지 그거를 비공개 처리할 경우에는
더 이상 접근이 불가한다라는 부분, 결국 유튜브에 있는 거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제공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또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튜브 비메어, 테드뿐만 아니라 다른 웹페이지, 뭐 예를 들어서 관세청에 있는 관세 관련 자료에 대한 웹링크를 제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소셜 미디어가 아니라 그 우측에 있는 웹링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링크 버튼을 눌러셔가지고 여기에 URL을 붙여 넣으시면은 이 경우는 이제 아까와 같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보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같은 이제 웹링크를,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려볼게요. 네, 방금 유튜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올린 거는 여기서 바로 시청이 가능하지만 웹링크 올린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영상 박스가 있는 주소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 박스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에 가서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라는 버튼인데요.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별도의 자료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 자료뿐만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서 뭔가 이제 작성을 해서 제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제목이고 여기에 작성 내용을 기재해서 제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뭐 파일을 같이 주고 싶다 하시면은 파일 첨부를 통해서 기타 파일도 같이 첨부를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열람 시작일 시, 마감일 시는 주차에 설정된 거에 따라서 같이 자동으로 기재가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아이콘으로 나타나게 되고, 제목과 내용을 보면서 교수님이 올린 파일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학생들은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이제 중간에 있는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가져오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기능이 뭐냐? 뭐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교육을 하셨던 교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에 클래스룸에 강의 영상이나 자료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거를 링크를 통해서 제공한다라는 방식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학습관리 시스템도 동일한 구조로 제공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학습관리 시스템도 제한된 용량 안에서 교수님들께서 강의 영상이나 이런 걸 제공하셔야 되다 보니까 같은 영상을 여러 강좌에 제공한다든지 지난 학기에 제공했던 자료를 이 강좌에 또 운영하셔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 경우에 사용하시는 게 이 커먼즈 가져오기인데요. 커먼즈 가져오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미 다른 강좌나 뭐 다른 과거 학기에 운영했던 교수님께서 탑재했던 영상을 해당 과목에 똑같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뉴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동영상으로 올리게 되면은 학생들이 볼 수 있게 다시 한번 컨버팅 하는 시간을 또 소요를 해서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가져오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제공하게 되면은 이미 컨버팅을 거친 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별도의 변환 과정 없이 올린 즉시 학생들이 학습 기간만 도래하면은 바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리는데 업로드 시간도 별도로 걸리는 거 없이 바로 학생들에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로 올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에는 탑재하면은 여기에 MP4로 변환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변환 과정이 완료돼야만 교수님도 학생도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를 통해서 미리 올렸던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올리자마자 바로 영상에 대해서 학생도 교수님도 모두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이제 퀴즈 토론, 과제 퀴즈 토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 이제 교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뭐 시험을 대체한 과제를 한다든지 중간 과제, 뭐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주로 사용하시는 메뉴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과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과제 등록, 과제 제목, 내용을 기재하고 파일을 선택하고 배점을 측정하는 그런 메뉴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과제 제목을 기재하시고 과제 내용, 과제 내용에는 뭐 일정이라든지 방식, 제출 유형, 참고사항 이런 거를 주로 기재를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실 수 있고요. 파일 첨부에는 뭐 과제에 대한 양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참고 자료 같은 거를 제공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배점은 이제 이 과제에 대해서 몇 점 만점으로 과제를 제공할지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30점 만점 과제 과목인데 과제를 1, 2차로 하겠다 할 경우에는 뭐 15점, 15점 만점을 하실 수도 있고 20점, 10점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 그 점수를 만점 기준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적 표시 방법은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포인트로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제를 최종 성적에 포함할지 않을지 선택해 주실 수도 있고 제출물 유형은 온라인 제출, 오프라인 제출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제공한다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제출받는다라는 구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제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메뉴가 굉장히 단순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과제 제목이란 내용을 누르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옵션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제목이랑 내용을 누른 다음에 누를 수 있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로딩이 진행된 이후에 좀 더 상세한 메뉴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배점, 과제 점수, 표시 방법, 유형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하면은 이 옵션 더보기 누르시면은 제출물 유형에서도 어떻게 더 상세하게 또 그 기타 다른 메뉴들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요. 네, 지금 보면은 온라인 입력 옵션에 대해 가지고 텍스트 항목, 웹사이트 URL 그리고 파일 업로드 형식이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텍스트 항목은 말 그대로 이제 학생들이 그냥 과제에 대해서 웹페이지에서 그냥 텍스트만 바로 입력해서 제출하는 유형이고요. 웹사이트 URL은 말 그대로 웹사이트에 대한 URL 제공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체크박스를 누르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일 업로드 방식이 주요 방식인데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출제한 과제에 대해서 파일로 제공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면 업로드 파일 유형 제한이라는 박스가 있는 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이 유형 제한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를 특정 확장자로만 제공할 수 있게 제한하겠다라는 거고 저희 센터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안내도 그렇고 저출하는 것도 PDF로 하는 방식을 조금 권장을 드립니다. 이걸 권장드린 이유가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과제를 출제하셨고 이거를 제출을 받으시면은 결국 채점 과정을 거치시게 될 거잖아요. 채점을 하시게 될 건데 채점 과정에서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제출한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거를 반영했다 하는 과정을 거치셨을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실 교수님도 컴퓨터에 좀 그런 파일을 받는다는 부담도 있으시고 그걸 하나하나 제출한 거를 파일을 확인하고 또 학생들이랑 매칭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PDF로 제출을 받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제공드리는 기능 중에서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피드 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PDF로 제출받은 과제에 대해 가지고 웹페이지 상에서 PDF 파일을 보면서 그 옆에 학생 이름도 확인하고 점수를 바로바로 매길 수 있고 피드백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PDF로 제공한 파일에 대해서 한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PDF로 제출받으신 거를 권장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PDF뿐만 아니라 사실 뭐 HWP나 다양한 확장자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HWP 학원과 컴퓨터사에 이거에 대해서 좀 웹소스를 제공해 달라 했지만 그쪽 사에서 이 부분에 제공을 좀 거부를 해서 PDF로 제출받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룹 지정 같은 경우에 이제 학생 개별로 제공받는 과제도 있지만 조별 과제를 생성해서 그거를 학생들에게 받을 수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 과제, 조별 과제의 경우에는 그룹 과제임을 체크해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성적 할당할지 아니면 조 단위로 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하고 이제 그룹 세트 같은 경우에 조별 과제 그룹을 별도로 추후 설명드린 방법 추후 설명해 드릴 건데 그 방법에 대해 해가지고 그룹 세트로 어떤 그룹으로 조별 과제를 제공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피어 리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용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용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교수님이 한 과목에 한 분의 교수님이 아니라 복수의 교수님이 계신 경우에 이 교수님께서 그거에 대해 학생들에게 답변을 주는 경우 사용되고요. 또 익명 교수자 주석도 이제 교수님이 복수의 교수님이 계실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어느 교수님이 답변던지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원인 강좌에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할당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 시작 마감일이 주차랑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게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본인은 이 과제에 대해서 주차 마감보다 좀 더 길게 제공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꼭 유의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과제에 대한 마감 기간만 연장을 한다 해서 학생들이 과제에 대해서 마감 기간을 더 길게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부분 꼭 유의 바랍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이 마감에 대해서 기간을 주차에 대한 마감 기간은 3월 10일인데 나는 3월 17일까지 과제를 학생들이 제출하게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먼저 해당 과제에 대해서 마감 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은 박스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지도 저장인 공개 저장 해서 저장의 파란 박스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저장은 임시 저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제를 한다 해서 학생들이 출석 인정이 도래한다 해서 이 과제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저장 앤 공개 어디서든지 저장 앤 공개 박스를 통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리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과제가 출제됐을 때 3월 17일까지 마감이고 다른 거는 통상적으로 3월 10일 마감이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거를 3월 17일까지 들을 수 있냐 하면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냐 하면은 지금 주차에 대해서 편집을 눌러보시면은 주체에 대한 마감일이 시작일이 3월 3일, 마감일이 3월 10일로 되어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 주차에 대한 출석 기간이 하위에 있는 과제에 대한 마감 기간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에서 막히면은 하위 개념인 과제에서의 마감 기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주차의 마감 기간 이후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부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과제 기간을 늘리셨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주차에 대한 기간도 꼭 늘려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다만 또 반대의 개념으로 주차에 대한 기간을 늘렸으면은 그럼 하위 개념도 같이 늘려지냐? 그렇진 않거든요. 주차에 대한 마감 기간을 늘렸으면은 하위 개념도 같이 개별로 늘려주셔야 된다. 라는 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격 수업에 대해 이러니 셀 강좌 그리고 통합인성 교과목 이런 식으로 원격 수업에 대해 가지고는 규정에 따라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다 생성을 해뒀기 때문에 그 기간별로 맞춰서 강의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제공해 주시면 되고 과제에 대해서 좀 더 긴 기간을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주차에 대한 기간도 따로 별도로 편집을 누르셔가지고 별도 설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지 학생들이 교수님께서 늘린 기간만큼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과제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네, 그러면 과제에 대해서 만약 교수님께서 채점을 하실 때 그럼 이걸 채점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했던 스피드 그레이더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과제 관리라는 버튼이 새로 나타나는 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과제 마감 기간 이후에 나타나는 버튼인데요. 이걸 누르시고 네, 보시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출제한 과제에 대한 설정 메뉴가 나타나는 게 확인 가능하시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관련 항목이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가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스피드 그레이더라는 기능이고, 두 번째는 제출물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제출물 다운로드는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를 일괄적으로 다운받는 기능이고요. 스피드 그레이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DF로 제출한 과제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확인하면서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아마 주로 교수님께서 많이 사용하실 기능으로 확인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신 화면이 스피드 그레이더 기능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있고, 과제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이 페이지 지금 큰 박스로 제가 표시된 항목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가 어떤 과제를 제출인지 확인하는 과목,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프 01로 돼 있고,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는 게 학생들을 학생 이름, 그리고 다음 학생, 이전 학생,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여기에 평가가 이 학생에 대해 가지고 과제에 대해 몇 점을 줄지, 그리고 과제 커멘트로 어떤 내용을 남길지, 뭐 파일이 필요하다면 파일로, 바로 음성으로 제공하고 싶다면 이걸 누르시고 녹음하셔가지고 제출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학생 이름 있는 부분에 드롭다운을 클릭하시면은 회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체크돼 있고, 학생 이름이 검은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회색으로 나타나는 학생은 아직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학생은 과제를 제출한 학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PDF가 아닌가? 네, 이런 식으로 학생이 과제를 제출한 PDF에 대해서 파일을 클릭하면은, 물론 이제 파일 용량에 따라서 좀 버퍼링, 로딩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학생이 PDF로 제출한 자료가 좌측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과제 내용을 직접 웹페이지에서 보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시고, 지금은 이미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10점으로 되어 있고요. 코멘트를 남겨주시고, 파일도 첨부하고 싶다면 파일도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이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부분이다 하고,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고 싶다면 또 드롭다운 눌러서 학생을 누르는 방법도 있지만, 바로 화살표 눌러서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서 또 그 다음 제출한 과제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과제를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웹페이지에서 점수를 매기고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해서, 이게 좀 더 이 교수님께서 일괄 다운로드 받아서 채점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간편하고 용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채점한 내역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보면은 아이콘 3개가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아이콘은 과제 메뉴로 바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알람 해서 과제 성적을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학생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톱니바퀴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통해서 학생 목록을 어떻게 정렬할지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고요. 또한 키보드 단축키에 대해 가지고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는 키보드 단축키,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교수님께서 채점을 다 하고 학생에 대한 채점 내역을 나중에 포탈에 입력하셔야 되니까 다 내려가고 싶다 하시면은 성적 메뉴 누르셔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채점한 학생에 대해 가지고 점수가 다 표시가 되거든요. 이거를 내보내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CSV 파일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이걸로 내보내기를 하시면은 엑셀 파일로 학생들의 채점한 내역을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채팅으로 한진태 교수님께서 학생 개별로 점수 확인 가능하냐라고 문의 주셨는데요. 만약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스피드 그레이더 메뉴에서 여기서 과제 성적을 비공개한다 하면 학생들은 본인의 과제 성적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이거를 비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학생들도 성적 메뉴를 통해서 본인의
과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 과제 성적을 공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채점하실 때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메뉴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채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토론 기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강의에서 주로 사용하시진 않는 기능이고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교수님께서 특정 토픽을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하고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 건건별로 이제 확인, 커멘트, 이제 채점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업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아직까지 사용하신 그런 교수님 따로 안 계시고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에 대한 제목 그리고 여기에 토론 내용에 대해서 뭐 토픽 같은 거를 주고 학생들이 이제 스레드로 답변을 할지 안 할지 자신의 댓글 게시한 다음에 다른 댓글 보게 할지 아니면은 그 전부터 보게 할지 그리고 성적 평가에 반영할지 안 할지 그리고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 좋아요를 허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그룹 토론으로 할지 개별 토론으로 할지 그리고 이 토론에 대해서 배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퀴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1러닝이나 셀 과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신 교수님들께는 네, 퀴즈 자료를 미리 좀 보내달라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교육부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에 준해서 강의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강의 영상은 25분 이상 제공하고 25분 이제 통상적인 오프라인 수업은 50분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남은 25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수업 시간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나타냈던 게 과제, 과제, 토론, 퀴즈 이런 거에 대해서 나타냈었는데 토론 같은 경우에는 네, 건당 이제 1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책정하다 보니까 교수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가지시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정상으로 정했던 게 퀴즈에 대해서는 퀴즈 문항당 5분씩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교수님께서 한 번 출제하면은 되도록이면 이 수업에 대해서 관리를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희가 퀴즈로서 되도록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그 퀴즈의 방식에 대해서도 OX나 객관식으로만 해달라 했던 부분도 만약 서술형으로 한다 하면은 결국 또 교수님께서 다 채점을 하시는데 또 부담이 가실 거고요. 주관식으로 한다 할 경우에는 띄어쓰기라든지 뭐 오탈자 그리고 표현 방식 뭐 영문으로 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변수에 대해서 교수님이 다 답안으로 그 변수들을 기재해야지만 학생들이 별도의 민원 없이 본인의 퀴즈에 대해서 투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좀 대응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객관식이나 OX에 대해서만 좀 제공을 해달라라고 안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 여기에 퀴즈 제목을 기재하시게 되고요. 이제 퀴즈 내용. 그래서 퀴즈 같은 경우에 옵션에 대해서 답변 순서를 섞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뭐 1, 2, 3, 4 문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 문항 순서를 섞어서 최대한 이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퀴즈 한 거를 컨닝한 그런 거를 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시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퀴즈에 대해서 참석을 했으면은 몇 분 이내로만 이제 퀴즈에 대해서 응시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라는 부분. 제시도형은 퀴즈를 풀고 한 번 더 퀴즈를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기능이고 했을 때 최고 점수로 할지 뭐 최근 점수로 할지 평균 점수로 인정할지 허용했으면 몇 회로 할지 제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답변 표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릴게요. 이대로 두는 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웹페이지 상에서 디폴트 값은 퀴즈 문항을 풀고 스크롤 내리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게 하는 건데요. 한 번에 한 문제만 표시가 되면은 한 문제를 풀고 다음 페이지로 또 가서 또 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한 접근 코드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즈보다는 주로 이제 온라인 시험을 진행하실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인데 저희가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서버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권장을 드리지 않고요. 접근 코드를 요구하게 되면은 뭐 교수님께서 뭐 강의 중에 시험하실 때는 이 코드를 입력하고 들어오세요라고 미리 안내하고 이 코드를 입력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뭐 대리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 주소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특정 IP에 대해서는 시험에 응시하는 걸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퀴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실질적으로 퀴즈에 대한 문항은 저희가 이제 엑셀로 받는다 해서 엑셀을 바로 업로드해서 간편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건별로 저희가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유형으로 제공할지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할지 OX로 할지 빈칸 채우기 이건 주관식이겠죠. 수도 빈칸 채우기 주관식, 객관식 전부 타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저희가 객관식이나 참고식으로 받는 이유는 이제 교수님이 채점의 용이성, 관리의 수월성을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 빈칸 채우기로 한다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답안이 사과를 적어야 되는데 사과일 수도 있고 뭐 애플일 수도 있고 뭐 띄어쓰기 대문자일 수도 있고 소문자일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다 교수님께서 답변을 적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선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고 있다. 교수님께서 나는 객관식으로 받아도 괜찮다 하실 경우에는 문항 내놓으시고 나중에 채점 건건별로 다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본인은 이제 퀴즈에 대해서 한글이 아니라 이제 수학 수식을 적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텍스트를 적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루트 X 버튼이 보실 거예요. 이 루트 X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연산자나 뭐 관계 이런 거를 다 선택해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거 하실 때는 건별로 다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지 입력이 가능하시고 하나 편한 거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입력한 텍스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실 수가 있다. 이거를 수식 산입을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이걸 수정하실 경우에는 다시 또 수학 공식 산입 버튼으로 가셔서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퀴즈에 이미지도 같이 삽입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림 버튼이 아니라 우측에 보시면은 페이지에 콘텐츠 삽입이라는 별도의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이미지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에 새 이미지 업로드 누르시고 파일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지금 업로드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데 업로드 누르시면은 이 문항의 통째로 사진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건별로 올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다. 그래서 정답은 1이다 했을 때 저희가 물론 이제 교수님 주시는 거 그대로 올려놨겠지만 혹시나 이제 잘못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문항을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 1인데 2로 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이 정답을 어떻게 고치느냐 지금 보시면은 정답이란 글자가 있고 가능한 답변이란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란 글자 앞에는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실 거고 나머지는 화살표가 없는 걸 확인 가능하시잖아요. 만약 이 가능한 답변에 1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리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정답으로 바뀌면서 불투명한 화살표로 바뀌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1번이 정답으로 고쳐진 거다. 그리고 나는 정답에 대한 해설을 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밑에 3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이 중 초록색 박스는 정답일 경우, 빨간색 박스는 오답일 경우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박스고요. 이 2개의 박스에 대해 가지고 누르시고 정답 의견, 오답 의견, 정답 의견, 오답 의견을 누르셔가지고 결국 이제 정답이든 오답이든 동일한 해설을 작성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학생들이 정답일 때, 오답일 때 어떤 해설을 볼 수 있는지
입력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정을 거셨다 하시면은 문제 업데이트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지 해당 문항별로 잘못된 거 이런 게 수정하실 수 있다 하고, 모든 게 완료됐다 하면은 저장 및 공개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 다만 수정할 경우에는 그냥 저장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수정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반영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 출제가 되었는데 나중에 정답이 잘못된 걸 확인해서 고쳐야 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이미 푼 퀴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경고문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연필 모양 누르시고 나는 이게 정답이 X인데 O로 잘못되어 있다. 경우에 X로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리그레이드 옵션이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미 푼 학생에 대해서 재채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건데요. 수정 정답과 이전 정답 모두 줄지, 아니면 정답 학생만 주게 할지, 아니면 모두 만점 줄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통상적으로 이미 오답인 학생을 정답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답에만 점수 주기를 체크해서 업데이트 해주시면은 정답인데 오답으로 된 학생은 정답으로, 오답인데 정답으로 된 학생은 오답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했으면 문제 업데이트 꼭 눌러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은 이 수정안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퀴즈 통계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해당 퀴즈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최고 점수가 몇 점인지, 최저 점수가 몇 점인지, 문제별로 이제 정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어떤 학생이 정답이고 어떤 학생이 오답인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강의 콘텐츠 메뉴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고요. 이어서 사용자 및 그룹 메뉴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및 그룹 메뉴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에 소속된 모든 사용자, 학생, 교수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생성한 과목이기 때문에 별도 소속이 나타나지 않는데, 학생은 어느 학과인지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 로그인 아이디가 그 학생의 학번이다. 학번은 이런 식으로 이름 옆에도 학번이 표시되기 때문에 동명이인에 대해서도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조별과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룹 세트라는 버튼이 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말 그대로 그룹 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별과제 그룹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직접 등록 허용 같은 경우에 학생 스스로 조를 짤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룹 구성원이 같은 섹션에 있어야 하는 이런 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룹 구성을 이제 학생을 인원수만큼 배정해서 몇 개 그룹으로 자동으로 나눌 수도 있고, 교수님께서 특정 학생별로 나눠서 수동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만약 학생을 2개 그룹으로 나누겠다 하면은 저장하면은 자동으로 무작위로 학생들을 배분해서 이런 식으로 5명인데 2명, 3명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만약 이 학생을 이번에 이 학생을 여기로 옮기고 싶다 할 경우에는 지금 보면 학생 이름 앞에 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은 과제 그룹도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옮기는 즉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 버튼은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학생이 수동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룹만 생성이 되고, 학생들은 다 할당 안 된 학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 그룹이 2개다, 1개 더 하고 싶다, 그룹 3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 3도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정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 계획서 메뉴인데요. 강의 계획서 메뉴는 말 그대로 경성 포탈에 교수님께서 입력하신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강의 계획서가 그대로 이 페이지에 나타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과목은 정규개설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데, 정규개설 교과목이다 하면은 강의 계획서가 포탈에 입력된 거 그대로 PDF 파일로
나타난다. 그거를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포탈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강의 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강의 콘텐츠 메뉴랑은 좀 별도의 메뉴인데, 강의 콘텐츠 메뉴는 주차에 귀속된, 그러니까 특정 기간 안에 들어야지만 출석이 인정되는 그런 메뉴다 하면은, 강의 자료실은 교수님께서 수업과 관련된 거지만 네, 주차랑은 별도로 그냥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 할 경우에는 네, 이 강의 자료실에 콘텐츠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보신 거랑 다르게 이제 과제 퀴즈, 토론이 없는 거는 결국 이제 성적과 무관한 자료를 올리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올리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동일하게 과제오기를 통해서 다른 영상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올릴 때 특이점은 아까는 뭐 학습 가능 기간, 마감 기간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것도 없고 배정 기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료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의 게시판인데요. 문의 게시판은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해당 과목에 대한 문의사항을 올리는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메시지함과 더불어서 두 번째 이제 문의 창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면은 교수님께는 이제 문의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여기 댓글 형식으로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다. 네, 문의가 결국 이제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의 게시판은 비밀글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요. 학생들이 뭐 개인적인 좀 사적인 뭐 본인의 성적에 대한 문의 이런 거 할 경우에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출결 학습 현황입니다. 네, 출결 학습 현황은 말 그대로 이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의 출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과목을 통해서 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학기에 운영되었던 특정 과목을 예시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결 학습 현황 메뉴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주차별로 콘텐츠가 만약 2개가 있다. 차시가 2개가 있다면은 차시별로 영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이런 식으로 OX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O는 출석, X는 결석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게 세모로 되어 있다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넣는데 세모로 되어 있다 하는 경우는 차시에 영상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한 차시 안에 한 영상을 보고 한 영상을 안 봤다 할 경우 세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차시 영상별로 출석 인정의 그 기준으로 보고 채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럴 경우는 여기 학습 요소별 보기라고 상단 탭이 별도로 있잖아요. 이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차시 안에 영상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이 내역을 실제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한 차시에 대해서 합산해서 봤다 하면 학습 요소별 보기는 차시 안에 영상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 그 영상 개수별로 출석을 인정할 수, 출석 여부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가 실질적인 출석의 기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석에 대해서 채점을 하실 때에는 지금 영상에 대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수님께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든지 중간 기말고사를 하실 경우에 오리엔테이션 뭐 실시간으로 하겠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는 뭐 대면으로 하겠다, 비대면으로 하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OT나 시험에 대한 것도 출석에 대해서 다 산입을 하셔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2학점 강제다 하면은 모든 주차가 지금 2차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2시간으로 해서 각각 1시간 1시간 출석, 결석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성 포탈에 출석 내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결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출석 메뉴 들어갈 때마다 동기화를 하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 PC 성능마다 이제 출결에 대해서 입력하는 로딩이 너무 길어져서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출결 현황 업데이트라는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학기 말이나 이럴 때 한 번에 업데이트 하고 싶다 하실 때 이거를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최종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거를 엑셀로 내보내서 받아서 좀 더 편의를 제공해서 드리고 있다라는 기능이고요. 학생들 민원 중에서 본인은 학습을 했는데 출석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민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별로 시스템 로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습 요소별 보기 메뉴에서 그 특정 학생의 차시에 X된 거 또는 O된 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학생이 학습했는지 안 했는지, 학습 이력으로 디바이스, PC에서 했는지, 안드로이드에서 했는지, 모바일에서 했는지, IP는 어떤 거에서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었는지, 마지막 학습 위치가 언제인지, 최대 어디까지 들었는지, 그래서 출석인지 결석인지 이런 거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하나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여기 출석 인정 버튼이 있다 해서 학습을 안 한 학생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감사 사유로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유 없이 출석 인정을 해주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나중에 교육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 학생을 왜 출석을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교수님께 추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출석 인정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되고요. 만약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다운돼서 서버가 다운돼서 학생이 못 들었다 한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교수님께 사전에 연락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교수님께 이제 저희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학습 기간을 연장해서 학생들이 출석 못한 학생들이 학습하게 해줘도 될지 협조를 요청드리게 될 거고요. 그렇게 출석 인정 기간을 연장해서 학습을 하게 해야지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는 부분 꼭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줌 메뉴입니다. 줌 메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공드리고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이제 실시간 화상 강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정을 생성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사실 이제 줌 클라이언트라든지 줌.us 그러니까 줌 홈페이지에 가서도 동일한 메뉴로 제공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여기에 옮겨왔다 정도지 여기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생성한 거는 줌 클라이언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여기서 LMS에서 확인하실 때는 해당 강의 홈에서 생성한 것만 확인 가능하다라는 점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줌 일정 생성한 건 여기서 조회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스케줄러 뉴 미팅을 눌러서 일정을 생성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토픽, 제목, 내용, 일정,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할지 그리고 하나 유의해 주실 부분은 타임존의 리커링 미팅이라고 해서 회의 반복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 주실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한정된 회의 아이디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회의 아이디로 생성돼서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수업 시간 건건별로 꼭 회의 일정을 생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은 반복 기능을 통해서 생성된 별도의 회의 아이디를 다 이제 경선 포탈에 대면 비대면 수업 안내 메뉴에 입력하실 때 그 다른 회의 아이디를 건건별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유의해 주시고요. 이걸 안 하고 그냥 고정된 회의 아이디로 한다 하면은 그 고정된 회의 아이디만 모든 과목에 결국 회의 아이디는 교수님 계정에 이송된 거기 때문에 모든 과목과 동일하게 회의 아이디가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 맞춰서 일정 생성해서 학생들에게 경선 포탈 대면 비대면 수업 안내에 입력해 주시면은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입력 가능하시고 꼭 거기에 입력해 주셔야지 학생들이 혼선 없이 수업에 참여 가능하다라는 부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이거는 별도 체크 안 해주셔도 되고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참여할 때 회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도 입력해서 하고 싶다. 다른 코드도 입력해야지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 하게 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이 메뉴는 만약 수업에 방해하는 그런 참여 인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입력해 주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밑에 웨이팅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 학생이 대해 가지고 교수님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튕겨서 다시 접속하면은 그걸 또 체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이팅룸보다는 패스코드만 생성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파르시펀트가 있는데요. 호스트는 교수님, 파르시펀트는 참여자입니다. 호스트는 통상적으로 강의 영상 진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 체크해 주시고요. 파르시펀트는 수업 참여자 학생들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교수님의 의향에 따라서 키게 할지 끄게 할지 이것도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텔레폰 앤 컴퓨터 오디오 둘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미팅 옵션에서 뮤트 파르시펀트 어폰 엔트리는 이제 학습자가 참여했을 때
음속으로 들어오게 할지 아니면 바로 소리 키게 들어오게 할지인데 그거는 학습자가 참여 이후에도 온오프는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지금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Use Personal Meeting ID. 이거는 꼭 체크해 주셔야지 교수님의 고정된 회의 아이디로 수업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Recording the meeting automatically on the local computer. 이거는 교수님이 실시간 강의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할지 안 할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세이브 해주시면은 실시간 일정을 생성 가능하고 이 부분은 여기 줌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줌 홈페이지나 줌 클라이언트에서도 동일하게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입력했다 해서 대면 비대면 수업 방법 안내에 입력을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꼭 거기랑 여기 입력한 것도 거기에 포탈에 결론적으로는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퀴즈 및 설문 기능인데요. 이거는 강의 콘텐츠 메뉴에서 생성한 퀴즈 내용이 여기도 그냥 똑같이 옮겨오는 거고요.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강의 콘텐츠에서 퀴즈를 제공하셔야지 여기서 퀴즈를 제공해 버리시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교수님께서도 이제 바로 접근하지 않도록 회색 글자로 비활성화 시켜둔 부분이고요. 퀴즈를 제공할 부분은 반드시 강의 콘텐츠 메뉴에서 꼭 제공해 주셔야 된다. 과제 및 평가도 마찬가지로 과제나 영상이 여기에 다 과제 및 평가에 올라오는데 강의 콘텐츠에 올린 게 여기에 제공되는 거지 여기서 올린 거는 강의 콘텐츠로 옮겨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 콘텐츠 메뉴를 통해서 수업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출결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이 채점하셨던 과제 부분도 일괄적으로 바로 엑셀 파일로 여기서도 조회 가능하고 엑셀 파일로도 내보내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제 과제에 대한 배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만약 그냥 디폴트 값 1로 해버린다 하면은 채점할 때도 1점 만점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제 출제하실 때 꼭 수업 계획서에 맞춘 점수를 배정하셔가지고 그 점수대로 배점에 채점하셔서 내보내기 하셔야지 정상적인 성적 내용 데이터가 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기능들은 사실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설정 기능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은 이 과목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뭐 아까 이제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뭐 과목 카드에 대해서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여기 설정 메뉴에서 이미지 선택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설정하는 값은 사실 수정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설정했다가 이제 과목을 종료시켜서 데이터를 다 지워버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은 손대지 않는 부분 좀 권장드리고요. 네, 만약 손대야 된다 하면은 여기 내비게이션 메뉴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가 뭐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보이는 메뉴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가지고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특정 메뉴를 보이게 하겠다 또는 숨기겠다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제 학습 설계 진단 메뉴를 숨기고 싶다. 사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메뉴이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안 드렸는데 이걸 숨기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좌측에 있는 학습 설계 진단이 검은색 글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저희가 학습 설계 진단 위에 있는 걸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학생들에게 숨기는 항목을 여기다 끌어 넣으십시오. 옮겨서 저장을 눌러보시면은 이와 같이 지금 메뉴에 없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뉴에서 숨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서 옮겨서 또는 보이게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메뉴에서 올려서 저장을 누르시면은 그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내비게이션 메뉴를 끝으로 다 설명은 다 알려드렸고요. 네, 이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로 이제 관련 이제 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거에 대해 가지고 질문 주시면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일단 이러닝이나 셀이나 통합미성 교과목 운영하신 교수님께서 만약 홈로드 용량 부족 때문에 저희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그 부분은 이제 저희한테 어떤 교과목에 대해 가지고 용량 부족한지 말씀 주시면은 교수님 단위로 이제 저희가 용량을 확장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센터로 직접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터로 연락 주실 때는 저희 내선 번호가
051-663-5433번이거든요, 교수님. 네, 663-5433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용량 부분은 확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항 더 없으실까요, 교수님?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교수님께서도 채팅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업에 PDF나 동영상이 업로드 되던데 여기에 용량 부족하지 않나요? 일단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올라가는 게 정상적으로 올라간다 하면은 일단 용량이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인데 만약 용량이 부족하다 메시지가 뜨면은 그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뭐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바로 갱신해서 충분히 이제 강의 제공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문의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제가 저희 이제 센터 안정원 선생님께서 이제 채팅 통해 가지고 저희 만족도 조사 링크 발송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작성해 주셔야지 그 평가에 도움 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김현철 교수님께서 파일로 업로드하고 텍스트 업로드하는 거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파일로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박스에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교수님. 네, 파일로 업로드한 경우는 지금 화면과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 아이콘으로 이제 파일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냥 텍스트로 올릴 경우에는 이제 박스가 아니라 그냥 파란색 하이퍼링크가 달린 글로 이제 나타낸다. 그 차이 말고는 다른 차이는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이 되셨을까요,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교수님들 질문 사항 없으실까요? 혹시 질문 사항이 오늘 교육 이후에도 또 문의사항이나 이런 게 생긴다 하시면은 저희 센터 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질문 사항 없으면은 오늘 교육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고요. 오늘 교육 동안 진행되었던 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탑재해서 제공드릴 거기 때문에 혹시 나오는 교육 중에서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 학기랑 하나 좀 차이점이 있다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지난 학기까지 지원되었던 TA 보조 인력, 그러니까 근로자 학생이 더 이상 이제 강업별로 지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참석에 긴 시간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